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입니다. 저희 과가 이제 학부로는 글로벌 경영학과인데, 그 대학원으로는 이제 국제통상학과,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국제경제전공, 국제경영전공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마케팅이니까 국제경영 파트, 마케팅 쪽을 국제 마케팅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태 교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2020년 1학기 대학원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여러 가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곧 이제 이 바이러스 문제, 유행병 문제가, 전염병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대학원 수업은 만나서 제가 강의도 하지만 제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서로 세미나라든지 토론을 하고, 또 논문 주제 같은 거를 발제를 해서 논문을 작성하면서 또 발표를 해서 세미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즘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이제 한 75분 정도, 이렇게 전체 150분 수업이라고 그러면은 75, 반 정도를 제가 하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게 돼 있는 거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전화를 주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또는 뭐 이캠퍼스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서로 토론이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뭐 또 디스커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요즘 뭐 카카오톡은 다 여러분들 사용하시죠?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그, 그 그룹 통화를 통해서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 교과서는 이 매튜 디 쉔크, 마크 R 리버거, 쉔크 앤 리버거, 이제 스포츠 마케팅 분야의 이제 대가죠. 대가인 이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판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5판이죠. 5th 에디션 5판인데, 요거를 좀 전략적 접근,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 해가지고 그 나온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원서, 미국 원서는 2015년에 나왔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네 분의 교수님이 번역을 했어요. 뭐 이상학, 이승필, 임충훈, 홍진배, 이 네 분의 교수가 번역을 해가지고 2017년 비교적 최근에 한경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교재를 사용해서 아마 스포츠 마케팅이 좀 많이 재미있고 관심이 있고 이렇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배워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이제 대학원 수업이니까 이런 분야, 새로운 분야, 또 이 스포츠 마케팅 분야가 엔터테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랑 상당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하고 점점 더 이렇게
우리 뭐 특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케팅을 잘하는 뭐 기업이랄까 뭐 그런 그룹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BTS 같은 걸 들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K-팝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하면 이것저것 다 전반적으로 응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가 이제 성장 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고, 또 꼭 그 연구를 뭐 학교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 가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잠재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거를 과목으로 정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딩.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비지팅 스칼라로 가 있을 때 미국 박사과정 수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하루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준 자료만 읽는데 일주일이 다 갈 정도의 엄청난 리딩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보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지만 뭐 실제로 리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클래스에는 중국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 리딩이 안 되면 나중에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영어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말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한국어로 써야 되는데 리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만약에 제대로 리딩을 안 해오는 것 같다. 교재를 산 다음에 이제 만나서 공부를 하고 뭘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리딩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 챕터를 다 써오도록 시킬 겁니다. 예? 뭐 챕터 1 써와. 누구 학생 책 안 읽어왔으니까 챕터 1 써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다 써와야 됩니다. 저 옛날에 그런 식으로 강의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쓰려면 아마 일주일 내내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러면은 한국어를 익히고 이 리딩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좀 무지막지한 숙제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발 리딩을 알아서 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 토론이나 세미나가 디스커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장이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뭐 다음 주까지도 하겠죠. 하지만 그 이상 되면은 그 만나서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계속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읽은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반드시 리딩하는 게 필수다. 뭐 한 학기에 이 교과서 한 권 띄는데 다른 미국에서 박사과정들이나 석사과정들 공부할 때처럼 그렇게 엄청난 논문들을 읽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테니까 좀 강제적으로 읽어오고 한 번 읽어서 모르면 또 한 번 또 읽어오고 그래서 이제 책을 산 다음에 책이 이렇게 줄이 거져 있고 빽빽하게 돼 있지 않으면 제가 보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안 읽었으면 당연히 다음 주에 이제 그 한 챕터를 써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챕터 1 같으면 23페이지서부터 이게 뭐 한 뒤에 뭐 참고문헌 이런 건 빼더라도 뭐 한 59페이지까지 뭐 한 36페이지예요. 무지막지하죠. 일주일 내내 이것만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읽어와라. 만약에 못 읽겠다,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특히 이렇게 한국어가 안 되는 중국 학생들은 그 한국어를 익히고 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오면, 그리고 발표 잘하고 잘 읽어오고 그러면은 가끔 이게 하다 보면은 발표하는 주간에는 그 발표한 학생만 보고 다른 학생들은 읽지 않고 와서 듣기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스포츠 마케팅의 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는 이 원서,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받은 게 그 원서 있지 않습니까? 원서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원 저자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그당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워낙 그 잘 만들어들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번 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는 완전 딸딸 외울 듯이, 저희가 지금 그 중간고사를 보게 돼 있죠. 중간고사는 슬라이드의 원서로 써도 되고 교과서랑 슬라이드에서 낼 테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참여라든지 뭐 그 아마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죠. 그 기말 논문 발표라든지, 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하나 정해서 스포츠 마케팅 분야가 됐던,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 됐던 해서 그 논문을 정해서 논문의 제목, 왜 내가 이 논문에 관심을 갖게 됐냐, 이거를 쓰시고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리터리처 리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거를 논문을 쓰려면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실증 연구를 이렇게 조사 설계까지 하겠다라고 쓴 다음에 작성해서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웠으면은 개념적 모델과 가설을 세웠고 그거에 대해 실증을 하면은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까지 쓰고 참고 문헌까지 써서 그 기말 레포트로 제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기말에 그래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미리미리 준비해서, 뭐 가끔 이렇게 발표하라고 그러면은 준비가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하겠다는 둥, 뭐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중간고사 평가는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강의 내용, 제가 강의한 건 강의한 거, 발표하는 거는 또 학생들이 발표한 거를 시험을 이제 치고요. 그리고 기말의 레포트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준비로서 논문을 실제 쓰는 프로포저를 쓰고, 이론 고찰하고, 개념적 모델 구성하고, 실증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 설계 구성하고, 예상 결과를까지 쓰고, 뭐 결론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증 연구는 실제 안 하는 거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써서 제출하는 게 기말고사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챕터 발표가 있고 또 논문을 주면 발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참여 점수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학점을 기말에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에서도 진도를 막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이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실제로 수업을 이걸 들으면서,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 A4 용지라든지 노트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실제로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거 검사할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걸 써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따라 했는지 그거를
뭐 여러분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학원 수업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그렇게 해달라. 예?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에 뭐 여러분들 필기를 하고 그런 시간도 제가 드릴 거고, 또 뭐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쓰고 그럴 겁니다. 예.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 교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포츠 마케팅 전략적 관점 2017년 한경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원래 원서 매튜 D 쉔크와 마크 R 리버거 교수님이 쓰신 스포츠 마케팅 어 스트래티지 퍼스펙티브 5th 에디션 5판 2015년에 나온 책,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파워포인트는 이 원서에서 제공해 준 그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쓰니까 우리 이 쉔크 교수님이랑 리버거 교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케팅 분야나 특히 스포츠 마케팅 분야는 미국이 엄청나게 강해요. 거의 그 다른 나라를 다 포함하고 미국 한 명이 하나랑 할 때 스포츠 마케팅, 미국에는 5대 스포츠가 있죠. 5대 스포츠 뭡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또 NBA 프로농구, 또 그 NHL 하키,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뭐 NFL, 예? NFL 4대 스포츠인가요? NFL 풋볼, 아메리칸 풋볼 그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뭐 자동차, 나스카 F 경기, F1 경기 있고, 또 뭐 여러분들 뭐 PGA나 LPGA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천문학적 규모의 어떤 그런 마케팅 비용과 그런 효과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서라든지 미국 책을 이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용어라든지 어떤 고유 명사라든지 스포츠 팀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잘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리딩을 많이 해라. 리딩을 많이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나는 뭐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뭐 그래서 그거 합니다. 그러면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지금 수강시청 변경 기간이니까 수강시청을 변경하도록 해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나요? 네? 뭐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리딩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또 제가 이 관련되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논문이라든지, 여러분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기 때문에 논문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리딩거리라든지 이런 걸 또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읽어오고, 예? 적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고 뭐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재밌게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내가 뭐 좀 이 분야는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런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수강 시청을 변경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좀 대학원생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만, 뭐 제가 부탁드리는 게, 반드시 책을 사서
이 책과 관련된 거를 수업할 때마다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같이 넘길 거니까 그거를 따라가면서 책을 같이 넘기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사실은 오늘부터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준비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형노선 학생 준비됐나요? 네, 뭐 제가 그러고 그 형노선 학생 이름을 부른 거는 지난 학기에도 제 수업을 듣고 또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조교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업 시간의 반장은 이제 형노선 학생, 내가 모든 거를 형노선 그 대학원생,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아니 국제통상학과 대학원생을 통해서 모든 거를 연락을 하고 지시를 하고 뭐 걷고 뭐 이런 걸 할 거니까 레포트 같은 거를 걷고 뭐 이렇게 하고 연락사항을 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형노선 학생 이해했죠? 예, 형노선 학생이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 좀 한국 학생분들도 한국 대학원생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쉬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수준이 높으신데 여기 아마 중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언어도 좀 국어도 좀 딸리고 영어도 좀 딸리고 그랬던데 금방 따라갑니다. 이렇게 형노선 학생 같은 경우에 금방 따라가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그거 하고 제가 그거 외에 또 뭐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또 이렇게 방법론 같은 지난 학기에 이제 방법론 조사 방법론 강의를 했는데 마케팅 조사론 그 부분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같이 공부하고 발표하고 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제가 지금까지 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한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죠? 예. 저는 다 이해했다고 믿고 그 본 과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에 제 1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이 본 교과서 내지는 스포츠 마케팅의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과서, 즉 그 본 교과서의 구성,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1부는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은 결국은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라든지 뭐 중요성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장이 있고요. 스포츠 마케팅의 탄생, 제2장은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2부에서는 시장 선정 의사결정을 위한 계획, 그래서 요거는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기업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디시전 메이킹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장 선정을 위해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 이거는 보통 4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 도구, 이제 조사라는 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현상을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시장조사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로서의 소비자를 이해하기, 그래서 소비자의 참여자로서의 어떤 소비자 행동, 그리고 관중으로서의 소비자 이해하기, 그래서 그 스펙테이터, 관람객, 관중으로서의 소비자 행동 있죠. 요번에 뭐 얼마 전에 지금 사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가 패닉, 공황 상태에 있긴 한데 지금 올해가 2020년이 사실은 올림픽이 있는 해죠. 그래서 일본의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지금 관중이 없는 올림픽은 의미가 없다. 그죠?
관중이 없는 올림픽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전염병이, 역병이 이렇게 계속 돌기 때문에 옮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관중을 두고 할 수도 없고, 그때까지 빨리 이게 조기 종식이 되지 않으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개최가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불투명해지는, 불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람객의 어떤 행동, 소비자로서의 관중들을 이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6장에서는 아마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STP 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ST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타겟팅, 표적화, 또 포지셔닝, 정의화, 이 전략입니다. STP.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시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 다음에 내가 공략하기 좋은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한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의 요구나 욕구에 맞춰서 그 시장이 원하는 바를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포지셔닝을 해서 제공을 하고 공략을 한다는 게 이제 STP 전략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학기 학부 수업 중에 글로벌 마케팅 원론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책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마케팅 원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마케팅 기초가 약한 것 같다, 뭐 학부를 좀 다른 전공을 했을 수도 있고, 마케팅 기초가 좀 약해서 마케팅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아마 들을 수 있는, 그 화요일 2시간, 목요일 1시간, 뭐 화요일 1시간, 목요일 2시간, 이런 식으로 두 클래스가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이제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이 화요일 저녁이니까 이거를 뭐 연달아서, 학교 어차피 오는 날이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학생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물론 그 시간에는 와서 조용히 수업을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건 안 시키고요. 레포트도 안 내줘도 되고요. 단지 뭐 오다 안 하다, 뭐 늦게 왔다든지 뭐 일찍 간다든지 그런 것만 지양해 주면 그 학부 수업 시간을 듣는 거는 환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마케팅 믹스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보통 마케팅 믹스의 4P 아시나요? 우리 형로선 학생, 마케팅 믹스의 4P가 뭐예요?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뭐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전통적인 의미에서 마케팅 믹스 4P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학부 시간에 배우는 데서도 최근에 4P는 이거와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마케팅이 굉장히 복잡화되고 또 고차원화되고 그러면서 P는 P인데 달라진다. 그래서 people, 사람, 또 프로세스, 그죠? people, 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케팅 믹스를 얘기를 하죠. 또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이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이제 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고객 중심으로 갔고, 고객의 또 경험, 이런 게 중심해지는 상황이 됐고, 또 디지털 경제,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디지털 경제에서 또 글로벌화되고 여러 가지 그 5G라든지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과거와 같은 마케팅의 요소나 수단으로서 보고 있는 그냥 사피 마케팅 믹스가 아니라 이제는 그 people, 프로세스, 프로그램, 퍼포먼스와 같은 그 시장 지향적이고 고객 지향적이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사피가 최근에는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 학부 수업의 책을 보시고 제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전통적인 개념으로 스포츠 제품 개념, 마케팅 리스트에서 스포츠 제품의 개념과 스포츠 제품의 관리, 또 프로모션의 개념과 프로모션 믹스 요소, 또 스폰서십, 마케팅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이 스폰서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폰서십 프로그램. 그리고 12장에서는 가격, 프라이스의 개념과 전략. 이제 그거에 대해서 6개 챕터나 되죠. 상당히 길게 강의가 될 거고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교수님 왜 유통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플레이스는 어디 갔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스포츠와 관련된 대상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제품이 나이키 신발이다. 그러면 그거는 일상적인 다른 제품이랑 똑같이 유통이 이루어지죠. 뭐 나이키 매장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할인점이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뭐 할인점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뭐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스포츠 용품이나 관련되는 굿즈를 사는 것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유통은 일반적인 유통을 따르든지 또는 스타디움이라든지 관련되는 어떤 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뭐 이렇게 프리메라 리그 같은 데서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같은 데서는 또 그 경기장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볼 수 있게 다 이렇게 해놨죠. 투어를 만들 수 있게.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앞부분 설명하면서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이행을 서로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유통은 4P 중에 유통은 빠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부 마지막에서는 그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의 실행과 통제.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계획을 짜면 스포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면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엑시큐션 또는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런 거죠.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어요. 유명한 뭐 여기 중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순양이라는 수영 선수 있죠. 되게 수영을 잘하는 뭐 200m, 400m, 뭐 1500m 이런 거 수영을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한테 마케팅을 했을 때 스포츠 마케팅을 그 선수를 인도스먼트로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 그럼 뭐 그 사람이 그 선수가 순양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효과가 더 나오겠죠. 아니면은 또 금메달을 못 땄다 하더라도 어떤 뭐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또 더 좋은 게 있고 또 효과가 있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어떤 그 연예인들도 그러고 유명한 사람들도 그러지만 또 이렇게 기업들도 하지만 스포츠 스타들도 많이 또 기부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성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히 LPGA 선수라든지 요즘은 이제 PGA도 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LPGA 그러면은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뭐 박인비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고진영 선수라든지 유소연 선수라든지 뭐 박성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마케팅 잘하죠. 그러면 그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KB그룹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은행 국민그룹 금융회사인 KB금융그룹 같은 데서는 이제 박인비를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박인비가 이제 골프 대회에 나갔을 때 항상 이제 모자라든지 옷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제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그거 하죠. 뭐 그런 얘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마이클 조단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스타들 또 지금 뭐 메시 같은 선수들 또 호나우두 선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많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얼마나 인도울서로서 그런 브랜드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가지고 그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 역할을 하나 셀리브리티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 상당히 그거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일장의 처음이 이제 스포츠의 역사로 마케팅의 개념을 한 다음에 스포츠의 역사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슬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이 과목에 대학원 과목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학원 과목에 대한 설명과 또 이 소개 그리고 이 책 전체랑 이번 학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대부분 이해하셨죠? 우리 형로선 학생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다고 합니다. 아마 형로선 학생은 저기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조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습도 다 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1장 나가는 데까지 나가면은 아마 1장은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원서부터는 거의 다 셀프 스터디예요.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이러지 보통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가 1장부터 할 때는 제 영상은 제 얼굴은 좀 빼고 슬라이드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포츠 마케팅 쉔크 책, 쉔크 교수님이 원래 혼자 쓰셨다가 이제 리버거 교수님이랑 같이 쓰시네요. 그래서 이 책에 그걸 교재로 이제 2015년에 나온 이 책을 교재로 하는데 이 책이 원서는 되게 비쌀 거예요. 100불이 넘어가고 한 200불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번역한 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첫 번째 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로 이 수업을 들으면 이 장을 공부하면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After completing this chapter, you should be able to 해서 뭐 처음에 뭐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정의라든지 스포츠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랑 연관성이 있고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뭐 전문 용어가 아니죠. 우리 아마 일상적인 신문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스포츠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뭐 마케팅 지향성이다,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참 마케팅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건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부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와서 청강을 하시고, 결국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시장에서 더 이상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라든지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확산을 해서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충족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가. 고객 지향성 내지는 마케팅 지향성, 마케팅이 다른 기업의 다른 기능들, 다른 활동의 기초가 된다. 에?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 지향성이고요. 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또 고찰을 하니까 이해하게 되고요. 또 다음에는 그 소비자와 공급업자의 관계,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와 공급업자의 관계 모델을 좀 간단하게 또 논의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소비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 유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에서 스포츠 마케팅의 여러 가지 관행 기법,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추세라든지 어떤 임팩트, 영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스포츠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스포츠 제품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듀서, 그리고 중개상, 유통업자죠. 이거를 소비자 공급자 관계, 스포츠 산업에서의 소비자 공급자 관계의 단순화된 모형에서의 이런 여러 생산자와 중개상들을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discuss the elements in the sports marketing mix, 스포츠 마케팅 믹스의 요소들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교환 프로세스, 마케팅의 기본은 익스체인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마케팅 기본은 그 익스체인지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교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이게 특히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중요한지, 왜 이게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 프로세스, 스포츠 마케팅 프로세스의 전략적인 요소에 대해서,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프로세스의 요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뭐 일장만 잘 공부하면 스포츠 마케팅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일장을 잘 특히 읽어 오셨어야 되는데, 안 읽어 오신 분들은 하여튼 집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읽고,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저한테 연락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형로선 학생 알겠어요? 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으로 보면, 교과서 보면 이제 23페이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과목의 소개에 대해서 했고요. 23페이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보면은 이 AMA는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미국 마케팅 학회면은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나 뭐 연구자나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죠. AMA에서는 마케팅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마케팅이란 고객, 그죠? 마케팅이란 이 커스터머, 고객, 또는 뭐 의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단골 고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영어로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요건 제가 중간고사에 낼 겁니다. 2013년에 AMA 마케팅 정의를 써라. 그러면 고객이나 클라이언트나 파트너나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 있는 제공물을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기관들의 집합 또는 프로세스를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예? 뭐죠? 그냥 고객, 큰 의미에서 고객,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제공물, 그래서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오퍼링이랑 프로덕트랑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프로덕트는 그냥 딱 하나지만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만 사는 게 아니라 보험도 사야 되고 AS도 사야 되고 뭐 워런티도 사야 되고 뭐 끼워서 사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오퍼링을 창출하고 커뮤니케이팅하고 딜리버하고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활동, 인스티튜션의 집합 또는 프로세스를 마케팅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은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스포츠가 뭐겠어요? 스포츠가 뭐야? 우리나라 말 스포츠? 운동? 활동? 맞죠? 액티비티죠. 운동, 활동. 그래서 스포츠라는 것은 액티비티다. 어떤 피지컬 하면은 물리적, 육체적인 exertion, 어떤 노력을 하고 기술과 관련된 활동이다. 에? 몸을 쓰는 활동이다 이거죠. In which an individual, 개인이 또는 팀이 서로 경쟁을 하거나 즐기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물리적 exertion, 그런 물리적 노력 이런 건데요. 또는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우리가 스포츠라고 한다.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스포츠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보면 원래 우리가 대학만 다녀도 이제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그래요. 대학만 다녀도. 근데 대학 다음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스터 과정이나 또는 PhD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이 전 인류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온축해 놓은 엄청난 지식 중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레벨의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해서 define,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classification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학문의 이론의 기본이 어떤 개념이 나온 거에 대한 정의와 분류다. 기초가 그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다. 그럼 보통 사람들 스포츠가 스포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스포츠가 운동 아니야 운동? 뭐 축구, 농구, 배구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학문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죠? 스포츠는 여기서 나온 대로 액티비티다. involving 그 physical exertion, 육체를 사용하고 또 기술, in which 개인이 또는 팀이 compete against one another or others for entertainment. 서로 경쟁하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육체적 노력과 기술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1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게 나올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랑 이 예일 대학이랑 2마일 조정 경기가 나와요. 조정 경기가. 조정 알죠? 이렇게 배로 이렇게 져가지고 누가 빨리 들어오는. 그런데 그게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으로 또 하버드 대학이랑 예일 대학이 동부의 그 명문이죠. 명문 대학들이죠. 그 미국에.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련의 정기전으로 그렇게 한 번씩 벌어지는 그 경기가 그 지역 경제 뭐 1000명인가 1000명 좀 넘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살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어떤 센터 하버라고 그러나요? 센터 하버라는 그 위니페소키 호숫가의 조용한 휴양지인 센터 하버라는 리조트에서 열렸는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열차의 승객이 증가하고 호텔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경험했다. 이거를 이제 후원한 게 처음 이게 벌써 1852년이니까 170년 가까이 168년 됐네요. 그런 철도 회사에서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위니페키소 호숫가의 조용한 휴양지인 센터 하버 리조트에서 열렸다. 여러분들도 중국 학생들 많은데 우리보다 중국은 굉장히 영토가 넓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이렇게 오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이런 걸 하기 좋은 데서 그 대학들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런 큰 이벤트를 처음에는 물론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효과를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이벤트로서 성장하고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이제 What is sports marketing? 예? What is sports marketing? Marketing goods and services pertaining to participation in sports.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것과 관련되는 재화 및 서비스. 이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화 및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거.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리그라든지 스포츠 이벤트를 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팬을 유치하는 거고 앞에 거는 그거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어소시에이션 하는 건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전시라든지 스포츠 테마라든지 팀이라든지 애슬리트 하면은 그 운동입니다. 운동 애슬리트. 여러분 육상이 뭔지 알아요? 육상 영어로 네? 육상 하면은 애슬레틱이에요. 애슬레틱 ATHLETIC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Six Powerful Sports Marketing Promotion 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은 또 specific application of marketing principle, 마케팅의 원리라든지 프로세스가 스포츠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거를 얘기한다. 스포츠 프로덕트나 또는 넌 스포츠 프로덕트에 마케팅하는데 적용됐는데 스포츠와 관련해서 또는 엔터테인먼트로서는 a source of diversion or physical activity engaged in for pleasure. 이제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즐기고 또 피지컬 물적 액티비티를 하는 것 원천 이게 이제 스포츠가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정의예요. 그런데 인트레스팅리 흥미롭게도 엔터테인먼트는
as something diverting or engaging. 뭔가 나를 이제 이렇게 즐기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슈퍼볼 하프타임 쇼 보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그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그러면은 이제 NFL 하면은 이제 내셔널 풋볼 리그죠. 내셔널 풋볼 리그인데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거기서는 딱 이렇게 그 15주인가 이제 경기를 하고 포스트 시즌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슈퍼볼 딱 단판 승부로 끝나죠. 양대 리그에서 나와가 단판 승부로 끝나는데 거기서 사실은 슈퍼볼 경기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감동적인 순간과 스토리가 뭐 만들어지지만 더 그거 한 거는 하프타임 쇼예요. 하프타임 쇼라는 게 뭐 미국의 뭐 휘트니 휴스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콜드플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수들이 가장 당시대에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쇼를 하죠. 이제 그럴 때 뭐 사실 요번 그러니까 19년을 지나서 20년 슈퍼볼에서 야 지금 당시대 최고의 가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BTS 아니냐, BTS가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BTS까지는 요번에는 못 갔고 내년에는 반드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볼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거 한 거 거기서 엄청나게 뭐 미국에서만도 1억 이상의 그 사람들이 광고를 보니까요. 아니 그 경기를 그 직관이 아니라 라이브로 보니까 뭐 경기장에서는 뭐 한 10만 안 되는 그 경기장 크기에 따라서 보겠죠. 그럴 때 몇만 명 이제 들이 볼 텐데 그 10만 명 이렇게 보면은 그건 직관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 광고가 대단하다는 거죠. 광고가.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1초에 뭐 2억?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0초짜리면은 뭐 60억? 뭐 이런 광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과 또 뭐 이런 께서 엄청나게 준비를 극비리에 해가지고 광고를 거기 하죠. 그럴 때 매년 보면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기아차 같은 데도 여기서 광고를 해가지고 올해도 두 번째로 잘 만든 광고. 그게 이제 뭐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주차시키는 내용인데 현대차 광고가 그거를 이제 그 보스턴, 우린 잘 모르죠. 보스턴 지역, 미국 북동부 위에 있는 보스턴 지역에서의 그 사투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여러 번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뭐 이렇게 사투리를 모르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그거 할게 지금은 참 공부하기가 좋은 게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은 뭐 광고도 많이 보고 경기도 많이 보고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경기도 같이 보고, 네? 뭐 재밌는 경기들도 같이 보고, 또 뭐 유튜브로 같이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이제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같이 가서 또 연구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직관한다는 거죠. 경기장에서. 또 그 하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 학기에 그런 거 한두 번 하겠습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좀 유튜브라든지 책은 뭐 많이 읽는 건 이미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세계적인 수영 슈퍼스타 순인
순양이다. 그럼 순양이 경기하는 모습 다 나와요. 우승한 모습. 뭐 금메달 딴 거, 은메달 딴 거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내가 보니까 진짜 이게 스포츠 마케팅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재미있고 내가 이거 혼자 보기는 좀 뭐하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씩 그런 거를 보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꼭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즐긴다. 즐기면서 할 때가 되게 좋다고 그러죠. 즐긴다고 생각하고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관심이 없는 학생은 수강시간 변경해도 된다고. 관심을 갖고 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업을 하자. 이게 대학원 수업이고 세미나 수업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중국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또 중국 학생들한테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스펙테이터가 돼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가 나와요. 역사적인 발전. 이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저는 대부분 이걸 잘 압니다. 워낙 스포츠를 제가 좋아하고 교양으로 글로벌 스포츠 경영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저고 또 스포츠 이 대학원 수업에서 스포츠 마케팅,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러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꿈이 있다면 이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이제 스포츠 경영 관련된 책을 써서 나중에 은퇴하면 그런 분야에 뭐 혹시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를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술 넘기면서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질 테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시원, 오리진은 언제냐, 언제 발상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고대의 올림픽 경기가 근대 올림픽이 아니고요. Before Christ, BC가 Before Christ죠. 기원 전 776년에 있었다 이거죠. 고대 올림픽 게임이 기원 전 776년에 있었다. 여기서 벌써 유명한 선수와 스포츠 마케팅과 스폰서십 개념이 생겼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선수와 제휴를 통해 수익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데 참 놀랍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주로 미국이죠. 이제 미국에서 처음 스포츠 마케팅이 루트 발원은 1850, 60년대로 넘어간다. 1850, 60년대로 넘어간다. 특히 이제 토바코 컴퍼니는 이제 담배 회사니까 건강에도 해롭고 뭐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쓰레기 많이 양산하고 안 좋죠. 이건 항상 그 베이스볼 리그, 프로 야구 리그와 이제 파트너 관계를 맺어서 이제 팀을 담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팀의 사진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이걸 카드로 이렇게 구스 카드로 쓰고 뭐 이랬다는 게 이제 책에 나와요. 읽어보시기 바라고. 원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인더스트리에서 스포츠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스포츠 발전이라든지 스폰서십이라든지 도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죠. 다음에 이제 라디오가 이제 패트로니지 라디오로 인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발달하는 이 추동력을 얻었다. 임피터스를 얻게 됐다. 주로 3, 40년대 그래가지고 라디오 출연이었는데 20년대 초에 그래서 36년이 이제 36년이 어떤 해냐면
어떤 해예요? 혹시 그 형노산 학생 아나? 1936년 하면은 이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베를린 올림픽이 이제 베를린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어떤 때냐 하면은 이 세계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가 이제 그 자기네 나라 게르만 민족의 이제 우수성을 보이고, 그죠? 우수성을 보이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올림픽을 베를린에서 개최를 했죠. 그랬을 때 뭐 물론 독일이 잘했는데 미국 선수 중에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있었어요. 그 제시 오웬스라고, 이 사람이 그 육상에서 사관왕을 했죠. 뭐 아마 단거리 100, 200, 뭐 400 계주, 뭐 넓이뛰기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관왕을 해서 그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 홍보에 활용된 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도 뭐 특히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대신해서 뭐 스포츠 마케팅에서 굉장히 그랬죠. 그래서 뭐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 이런 것도 생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의 발명과 텔레비전과 스포츠의 결합으로 현실이 됐고, 그리고 46년도에 MLB 리그 매출에서 중계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였는데 56년에는 뭐 16.8%로 증가했다. 또 뭐 프로모션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프로팀 구단주로 유명한 바비커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책을 들어보고요. 195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미국 사회 변화의 상징이 돼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제키 로빈슨은 인종차별을 극복한 미국 프로야구에 출전한 첫 흑인 선수가 됐다. 제키 로빈슨.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가 결국은 사회의 뭐 인권,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거에 어떤 장이 돼서 사회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정의롭게 되는 그런 것도 했다. 그래서 시민 인권 운동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는 정체성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60년대는 정체성의 시대를 만들어서 뭐 그 척 테일러, 뭐 컨버스, 무하마드 알리, 아디다스, 챔피언, 짐 브라운, NFL, 미키 멘틀, MLB, 아놀드 파마, PGA 뭐 이런 식으로들이 시장성이 검증되고, 특히 인도스먼트는 유명인이 상품의 모델이 되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유명인이 상품의 모델이 되어 보증을 하는 걸 ENDORSE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폰서십이 발달되었다. 또 유명 스포츠 선수가 대행사를 통해서 자신을 대리하게 하는 것이 점차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형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 중에 하나인 IMG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 이건 되게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큰 그룹이죠. 설립자 마크 맥코맥과 전설적인 골프 선수 아놀드 파마의 계약은 그 뒤 40년간이나 이어졌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제 몇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스포츠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의 기업이 성장하고, 유명 선수를 차지하기 위한 인도스먼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네이밍 라이트, 명칭 사유권, 또는 리치 스타디움, 버팔로에 있는 리치 스타디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 이거죠. 첫 번째 스폰서십으로 리치 스타디움. 본사를 둔 리치 프로덕트. 25년간 매년 150만 달러.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보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운동선수의 유명세가 돼서 뭐 잭 니클러스 골프, 무하마드 알리, 마리오 안드레티 등이 있었다. 그래서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유명한 수비수 조 그린을 출연시킨 광고로 정점을 찍었다. 1970년대에는 이제 M&A가 막 많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줘가지고 했고, 요때 이제 그 뭐 나스카 이제 저기죠, 자동차 경주,
뭐 버지니아 슬림 테니스, 버지니아 슬림은 이제 그 담배 굉장히 조그만 여성들이 피는 담배, 뭐 그런 뭐 니코틴이 적나 그런 담배를 얘기를 하고요. 텔레비전 시장은 케이블 TV의 등장과 공중파 텔레비전의 성장으로 점점 더 커졌고, 텔레비전은 미국 내 먼 지역에 있는 팀의 경기를 자기 집에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스포츠 마케팅이 더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80년대 들어가면은 상당히 최근이죠. 이때부터 선수의 연봉들이 이제 막 또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NFL 사무총장 피트 로제리 뭐 그런 거 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스포츠에서 나의 시대. 그래서 스포츠 용품은 특정 스포츠와 제휴를 통한 발전을 위해 레리 버드, 매직 존슨 다 농구 선수죠. 레리 버드는 보스턴 셀틱스의 유명한 농구 선수고, 매직 존슨은 LA 레이커스의 유명한 농구 선수고, 조 몬타나는 풋볼 선수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49어스 팀의 풋볼 선수고, 마이클 조단은 뭐 여러분 잘 알죠. 시카고 불스 농구 선수고, 또 잠깐 또 야구도 했었고, 와 같은 스타 선수들로 인하여 심지어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계속 증가했다.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뭐 연봉이 너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된 적 있죠. 또 에이전트, 팀과 선수들의 탐욕, 약물 복용, 자유계약 같은 것이었다. 이런 스포츠 산업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혹은 탐욕 때문에 스포츠는 보다 유명해졌으며 더욱 가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이 되었다. 그리고선 이제 스포츠 스폰서십은 두 자리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이 굉장히 미국 경제계에서 굉장히 이벤트 관리자, 소비자 등은 미국 경제계의 출입금지 구역, 스포츠 분야에 침입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또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게 있으면 또 부정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치밀한 분석 없이 스폰서십 참여를 결정하여서, 근데 어쨌든 스폰서십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가 많이 후원을 받고, 선수들이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와의 결합 노출을 증진시키게 되고, 뭐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이런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1990년대는 이제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제 뭐 NFL, NBA, NHL, MLB, NCAA 하면은 미국 대학 농구입니다. 그리고 나스카 등 거의 모든 스포츠 리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93년에 그 프로야구, 우리나라에서도 선수협 파동이 있었는데, 미국 프로야구의 파업이 야구의 유명세에 타격을 입혔으며 소비자 충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또 나이키, 마이클 조던 나이키지만 또 타이거 우즈라는 걸출한 이 선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80승에 1승만 남겨놨나 뭐 그렇죠, PGA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프로 골프를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만들고, 팬덤을 형성하고, 또 기업들이 많은 후원을 하게 만들고. 그거는 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골프가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게, 우리 뭐 98년이죠. IMF라고 하는 98년 초에 박세리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와 국민이 IMF 체제라는 어려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그 큰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우승을 했죠. 그래서 뭐 많은 것도 우리나라들의 후련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고, 이런 차원은 또 보이지 않는 그냥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우리나라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스포츠의 그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이제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마케팅 조직은 소비자라든지 스포츠의 제품,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또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스포츠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마케팅 지향성 얘기할 때 고객 지향성 그렇게 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조직의 목적도 달성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인텔리전스 제너레이션 또 그거를 또 보급하고 인텔리전스 디세미네이션 시장이라든지 환경에서의 변화가 있으면 그거를 재빨리 대응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과거의 마케팅이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기업 중심적으로 소비자들은 우리가 생산하면 다 소비할 것이다 라고 라든지 판매 개념으로 봤다면 고객 개념 그 수요자 중심으로 보고 결국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상생관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봤다는 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요. 좀 첫 시간에 이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조금 다음 시간에는 요 뒷부분서부터 제가 또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학원생들이니까 여러 번 얘기 안 할 텐데 하여튼 그 좀 열심히 책을 많이 읽어달라. 그리고 논문도 쓰고 적극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참여해달라.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되게 재밌게 이 수업을 또 스포츠 경기도 직관하면서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뭐 질문사항이나 뭐가 있으면 아무 때나 우리 형로선 학생을 통해서 해도 좋고 직접 나한테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번호는 010-2532-3388이고요. 연구실 전화번호는 2287-5347이고요. 뭐가 실러부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주시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